자, 1학년 학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여러분들 이미 선생님하고 그 시험 범위까지 이미 다 봤기 때문에 다시 여러분들 앞에서부터 복습 형태로 수업을 진행할 텐데요. 교과서는 이미 한번 여러분들이 교과서 강의도 들었고 선생님하고 학습지로도 정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지 않은 부교재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교재 같은 경우에는 학교 카페에 보면 여러분들 3월 17일에 여러분들에게 교재를 공개를 했었는데요. 자, 이 교재 같은 경우에 당시 이제 교과서가 배부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교재만으로도 공부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 개념서로 선정을 한 교재입니다. 그래서 이미 공부한 친구들은 알겠지만 문제수도 충분히 수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개념 설명도 비교적 상세한 교재에 속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추가로 구입해서 보는 참고서들이 있다면 비교해 볼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개념서라고 불리는 교재들과 거의 유사한 형태의 문제 수준과 그리고 개념 설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EBS 교재의 장점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인터넷 강의를 접하고 또 보충 수업을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스스로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하기에 충분히 환경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교재로 선정을 했었고요. 간혹 질문이 좀 나오더라고요. 선생님, 부교재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이 나와서 마침 또 시험 범위까지도 조금 여유 있게 진도를 나갔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이 부교재를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나 책이 없는 친구들은 책을 물론 구매를 하는 게 여러분들 당연한 거였는데 현재는 사실 책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화면만 참고해도 일단 학습에는 지장이 없게끔 해드렸으니까요. 대신에 화면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별도로 메모를 하든지 교과서에 표시를 하는 방식으로 좀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페이지 44페이지 쪽부터 한번 펴주세요. 자, 44페이지에 선생님하고 이제 자연의 구성 물질부터 여러분들이 학습을 했습니다. 학교 교과서로는 여러분들 56페이지부터 해당되는 부분이니까요. 혹시라도 지금 이 교재가 없는 친구들은 교과서를 펴놓고 선생님하고 같이 메모하면서 수업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자, 한눈에 단원 파악 이것이 핵심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이 단어의 전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해당 내용들은 본문에 다 다뤄져 있으니까 여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45페이지 내용부터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나오는 건 지각하고 생명체의 구성 성분을 비교하는 표가 나오죠. 여기 보면 지각하고 생명체를 나눠서 지각 같은 경우에 다양한 암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생명체 같은 경우에는 탄수화물, 유기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되어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봤던 그래프하고는 좀 다른 형태의 그래프가 지금 나오게 되죠. 구성 비율 그래프가. 일단 우리는 교과서에서 배우는 해당 내용에 대해서 볼 때는 원소로 배웠었는데 여기에서는 말 그대로 어떤 암석으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생명체에서는 어떤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제시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교과서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 이것도 그렇다고 몰라도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쳐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참고용으로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이 순서를 다 외울 필요는 없고 가장 많이 구성하고 있는 성분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지각 같은 경우에는 장석과 석영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면 되고 그리고 생명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거는 교과서에도 뒤에 나옵니다. 별도의 단어에서 나오는데 물이 70%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단백질, 지질, 핵산, 탄수화물 순서로 되어 있는 거 기억하면 돼요. 이때 중요한 건 이제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섭취량에 비해서는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은 굉장히 작다. 그 이유는 주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다고 단백질하고 지질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사용되지만 비율상으로 탄수화물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내용 나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면 되고요. 자, 그다음 지각과 생명체의 구성물질의 다양성.
자,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은 다양한 화학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지각을 구성하는 규산형 광물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탄수화물은 규칙성을 나타내는데 이걸 배울 겁니다. 이번 단원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고요. 우리 교과서에서는 더 알기에 보면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이 그래프로 나온 게 아니라 표로 나왔습니다. 표로 나와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산소고 그다음 탄소고 그리고 뭐 수소, 질소, 칼슘 순으로 나와 있는데 일단 산소가 가장 많고 그다음 탄소라는 거 기억을 하면 되고요. 자, 그다음 밑에 보면 더 알기에 유기물이라는 거 나오죠. 여기에서 유기물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 등과 같은 탄소 산화물, 그러니까 산소와 결합한 탄소 산화물을 제외하고 나머지 탄수화물들을 우리 유기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로 탄소 사슬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요. 기본 골격을 탄소로 가지고 나머지 물질들을 결합해서 만들어진 형태를 우리가 주로 탄수화물이라고 하고 유기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들이 대부분의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주 성분이 되고요. 자, 그러면 옆에 다시 돌아와서 밑에 본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 규칙성에서 이건 선생님하고 학습지에서도 한번 정리를 했었죠. 그래서 규산염 사면체 해서 요 구조는 학습지에서도 다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가운데 구성하고 있는 게 규소고 나머지 겉에 감싸고 있는 4개의 원소가 산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내용도 학습지에 정리했습니다. 독립형 구조, 단사슬, 복사슬, 판상 그리고 망상 구조까지 5가지를 다뤘었죠.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46페이지에는 탄소화합물이 나오죠. 탄소, 산소, 수소, 질소 등이 공유 결합을 해서 만들어진 화합물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이거 보기 전에 옆에 탄소 원자의 구조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걸 단독으로 뭐 탄소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 출제하기 좀 곤란하지만 앞 단원에 여러분들 뭐 주기율표 이런 거 배울 때는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참고해 두시고요. 자, 여기 탄소 원자의 구조 같은 경우 여러분들 배웠다시피 체외각 전자가 총 4개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 올 수 있는 게 총 8개가 위치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총 4개의 공유 결합을 더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를 공유를 해서 총 8개를 위치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옆으로 다시 돌아가면 탄소화물의 기본 골격 중심 원소 탄소이고 다른 탄소 원자와 결합할 때 단일 결합, 이중 결합, 그리고 삼중 결합을 할 수 있다. 자, 어찌됐든 탄소 하나에 결합을 하나, 둘, 셋, 넷. 여기 하나에 하나, 둘, 셋, 넷. 여기는 공유를 하고 있으나 각각에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결합 4개 만들 수 있고 이중 결합 역시 마찬가지. 탄소 하나에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탄소 하나에 하나, 둘, 셋, 넷. 삼중 결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탄소 하나에 하나, 둘, 셋, 넷. 결합 4개. 여기 탄소에도 하나, 둘, 셋, 넷. 해서 이 체외각 전자가 4개이기 때문에 4개의 분유결합 구조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고요. 혹시라도 불가능한 구조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될 경우에는 이 개수를 잘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탄소 원자로 이루어진 기본 골격은 단순히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 사슬 모양도 가능하고 사슬을 기준으로 해서 또 옆으로 뻗어나가 있는 가지 모양 그리고 하나의 원형처럼 고리 모양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오각형 모양이지만 육각형 형태도 만들 수가 있고요. 자, 그런 다음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생명체를 구성하는 탄수화물에서 단위체라는 게 나오죠. 옆에 있는 단위체 설명 한번 볼게요. 고분자 화합물을 구성하는 기본 구성 단위 역할을 하는 작은 분자의 물질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배운 탄수화물의 당 그리고 단백질에는 아미노산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글리세롤과 지방산 이런 것들 이걸 단위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이 단위체는 말 그대로 고분자 화합물을 구성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재료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작은 분자 형태 얘를 갖다가 이어서 우리가 큰 형태의 고분자 화합물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결합 구조에 따라서 특징을 또 가지게 되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탄수화물.
단위체 포도당 나오죠. 단당류. 포도당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단당류가 총 3가지가 있었죠. 그 단당류 3가지 중에서 어떤 거가 되든지 간에 단위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양한 형식으로 결합해가지고 뭐 이당류도 만들고요. 그 이당류들 또 결합해서 다당류를 만들게 되죠. 자, 그리고 중성지방과 인지질. 단위체는 글리세롤과 지방산이고 옆에 있는 이 그림 참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중성지방으로 합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인지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뒤에서 배우는 세포막의 또 구성 성분이기도 한데 이 인지질 역시도 이런 형식으로 지방산을 가지고 만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단백질은 아미노산을 단위체로 가지고 이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에 따라서 다양한 입체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뭐 2차, 3차 구조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입체 구조를 만들게 되고 핵산의 경우에는 단위체가 뉴클레오타이드인데 여기에서 당이 어떤 게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DNA냐 RNA냐로 나눠진다라는 내용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미 다뤘죠.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는 당 인산 염계 1대1대1이라는 것도 배웠고요. 그리고 당이 리보스냐 디옥시리보스냐에 따라서 DNA와 RNA를 나눈다는 내용도 배웠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중합 반응이라는 게 나오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온다고 외울 게 아니라 과학의 기본적인 상식으로서 외워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두 개의 단위체 사이에서 이 수소하고 수산화기 이 두 개가 합해져 가지고 물이 형성이 되겠죠. H2O가 형성이 되겠죠. 그럼 물은 빠져나오고 나머지 이 결합만 남아 있는 형태. 그래서 이 두 단위체가 결합을 이루게 되는 이런 걸 우리가 탈수축합이라고 해요. 물이 빠져나오면서 결합한다 그래서 탈수축합이라고 하는데 이 탈수축합이 연쇄적으로 그러니까 두 개의 단위체가 하나의 묶음이 되는 한 번에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여러 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그리고 순서적으로 막 연달아서 일어나게 되면 얘들이 단위체들이 결합을 계속해서 이어서 만들면서 좀 커지겠죠. 고분자의 화합물이라고 얘기하는 이 커지는 이 단계가 되면 이거 우리는 중합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합쳐지는 반응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중합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이 탄수화물이라든지 단백질, 핵산 등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합 반응은 단위체들이 연쇄적으로 연결되는 과정이다라는 정도는 여러분들 반드시 좀 기억은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밑에 그림까지 참고로 하시면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부교재에서 봐야 될 부분들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상세한 설명들은 이미 교과서 강의에서도 여러분들 들었을 거고 학습지를 통해서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빠진 부분들만 선생님 좀 빠지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한 번 더 기억해야 될 부분들만 오늘 짚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단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